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이니보트피싱입니다. 제게는 둘도 셋도 아닌 단 한 명의 제 친형이 있습니다. 저와 저희 형, 두 형제죠. 올해로 30년 동안을 직장 생활을 하며 열심히 가정을 이끌어온 형인데요. 그런데 저희 형은 사실 저와는 틀리게 바다에 대해서는 1도 모릅니다. 바다에 관심이 전혀 없었죠. 하지만 이 보트 콘텐츠를 하는 동생을 위해서 보트 영상을 열심히 보며 좋아요를 열심히 누르다 보니까 어느덧 저희 형도 얼마 전에 수상 레저 면허를 취득을 하게 됐습니다. 약 한 3달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 형이 저도 모르게 인터넷을 찾아보며 보트를 구매를 하려고 20피트 이상, 25피트, 30피트까지의 보트도 열심히 중고 매물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보트나 바다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보트를 사가지고 바다에 나가서 이렇게 큰 보트를 운영을 할 생각인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처음 보트를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보트를 구매를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그냥 한 방에 가세요. 한 방에 가세요. 결국은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처음부터 큰 보트를 사라는 얘기겠죠? 저는 생각이 조금 틀립니다. 저는 바다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저희 형 같은 경우에는 소형 보트를 구매를 해서 어느 정도 경험을 익힌 다음에 트레일링도 해보고 그 다음에 작은 보트로 위험한 요소들도 느껴보고 난 후에 큰 보트를 저는 업그레이드를 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 생각이죠, 물론.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열심히 살아온 저희 형을 위해서 보트를 하나 구매를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약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멀리 경상도에 가가지고 제가 끌고 왔습니다. 이 보트를 제가 입문용으로 선택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잘 구매를 해갖고 온 건지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봐 주세요. 제가 한번 보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보트 어떤 보트인지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현대보트에서 제작한 현대보트 340입니다. 원래는 카탑용으로 나온 보트인데요. 전 선주분께서 이렇게 핸들식으로 이제 개조를 한 그런 모델입니다. 보시다시피 양쪽으로는 이렇게 이제 보조 튜브가 달려 있어 가지고 안전성도 어느 정도 보완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롤링도 어느 정도 이제 잡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사실 우리나라 요즘에 굉장히 인기 좋은 어떤 그런 보조 튜브가 달리는 전형적인 FRP 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실 이 보트는 거의 풀옵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의 추가 지출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이 보트를 선택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뭐 거의 옵션이라고 하면 다 달려 있어요. 자, 제가 이제 트레일러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트레일러는 이제 DK 마리나에서 나온 430 트레일러입니다. 사실 340 보트를 올리기에는 굉장히 큰 스펙이거든요. 이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4년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올해가 이제 최초로 검사를 받아야 되는 최초 검사 기간이고요. 그래서 이제 곧 제가 트레일러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거를 알고 제가 매입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트레일러의 상태는 4년은 운용을 했음에도 크게 뭔가 뭐 부식이 심하게 되거나 이러지는 않았고요. 보니까 뭐 적당하게 4년 썼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가장 선수 쪽에는 여기 이렇게 이제 핫스윙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이 핫스윙 같은 경우에는 요즘 핫스윙이 아니고 이제 예전 구형 핫스윙입니다. 핸드폰으로 이제 이렇게 구동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 보트를 선택하게 된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이제 핫스윙이 기본적으로 또 달려 있기 때문에 또 선택을 했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난간도 사실 이렇게 이제 전에 쓰시던 선주분께서 이렇게 이제 직접 설치를 해 놓으셨거든요. 굉장히 튼튼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사실 카타포트다 보니까 조금은 약할 수가 있는데요. 라운드진 부분을 살짝 돌려가지고 힘을 받는데 큰 지장이 없게끔, 그 다음에 선체에도 크게 데미지가 가지 않게끔 4점을 선택을 해서 용접을 해서 이렇게 이제 굉장히 깨끗하게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야간 낚시를 하시는 분은 아닌데요. 청홍등도 이렇게 이제 달아 놓으셨어요. 굉장히 작고 귀엽게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보조 튜브가 달려 있습니다. 사실 이 보트에 어떻게 보면 안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보트는 부력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침수가 됐을 때는 굉장히 취약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튜브를 달아 놓아서 굉장히 안전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튜브 같은 경우에는 장착을 한 지 제가 알기로는 약 한 3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관을 굉장히 잘했어요. 천막을 항상 이렇게 씌워서 보관을 하다 보니까 1, 2년 정도만 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분이 출조
출조를 많이 다니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출조를 많이 못 다니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상태가 좋은 튜브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보트에 한번 올라가서 설명을 또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선체에 올라왔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콘솔은 이분이 자작으로 이렇게 직접 핸들형으로 꾸민 그런 콘솔입니다. 조금은 허접해 보이기는 하는데 경고함이나 이런 거는 결코 떨어지진 않거든요. 또 고속도로를 제가 90km 정도 이렇게 끌고 주행을 해오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핸들이 너무 서 있어서 일자로 조금은 부담스럽기는 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핸들이 너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래서 조종을 하기가 이렇게 조종을 해야 되나? 사실 이 전선주분이 키가 한 160 초반 정도 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운전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또는 앉아서 앉아서는 괜찮은데요? 앉아서 이렇게 운전하기에는 괜찮네요. 의자를 딱 놓고 앉아서 하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서서 운전하기에는 좀 불편한 것 같고요. 앉아서 운전해야 되는 그런 타입의 콘솔로 제작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얼음 탐지기가 달려있는데 해도가 없는 모델입니다. 허밍버드에서 나온 헬릭스 5 모델이 이렇게 이제 달려있는데 보트를 올리면서 이 트레일러 뒤쪽 도마에 걸리면서 소나가 이렇게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나를 제가 장착을 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뭐 알고 가져왔으니까 제가 장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달려있는 스위치, 킬 스위치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스위치 판넬이 이렇게 이제 6구짜리가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비가 맞지 말라고 여기 위에다가 두꺼운 비닐을 이렇게 이제 씌워 놓으셨어요. 보니까. 자, 그리고 네 군데의 로드 홀더가 이렇게 이제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선수 쪽 한번 볼까요? 자, 선수의 수납함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 안에는 이제 배터리를 넣어 놓으신 것 같아요.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제 배터리가 두 개가 달려 있는데 하나는 90A짜리 하나 달려 있고 앞에는 이제 작은 소형 배터리가 달려 있거든요. 아마 이게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기로는 스페어용으로 이렇게 이제 갖고 다니신다고 해요. 그래서 가이드 모터하고 그 다음에 엔진 시동용을 배터리 하나 가지고 사용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방전이 됐을 경우에는 여기 소형 배터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시동을 걸고 아마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장석 앞에 콘솔 앞에죠. 콘솔 앞에는 이렇게 이제 어창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저희 형은 꽝조사라서 이 어창을 채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굉장히 여유 있는 그런 사이즈의 어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반사 시트를 붙여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좀 생뚱맞고 저는 좀 촌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타이니 로고를 제가 여기다 붙여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트 보시는 분들은 바다라고는 일도 모르는 저희 친형이니까 좀 주의해서 바다에서 많이 좀 도움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장석은 이렇게 이제 회전이 되게 이렇게 스윙벨을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자, 이걸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들면 이제 밑에 수납함이 있죠. 수납함을 이렇게 열면은요, 내부에 이제 이렇게 기름통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싱 할 수 있게끔 귀마개도 이렇게 이제 주셨어요. 그 다음에 바람 넣을 수 있는 발펌프 하나 돼 있고요. 사실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안에 뭐 낚시용품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보관을 해서 다닐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뒤쪽에는 빌지 펌프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체에 들어오는 물들이 이곳에 모이면 이제 빌지 펌프로 밖으로 배출을 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장착을 해 놓으셨네요,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보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카탑 전용 보트로 나왔던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우리 흔히 딩기돌리라고 하죠. 딩기돌리라고도 하고, 런칭을 할 수 있는 런칭용 바퀴가 이렇게 이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트는 트레일러 위에 올려 있어서 트레일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보트이기도 하지만 만일에 번잡한 슬로프나 또 이런 곳에 가가지고는 이제 이 딩기 바퀴를 이용을 해가지고 런칭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무게가 이제는 나가기 때문에 혼자 그냥 단순하게 쉽게 이 보트를 슬로프에서 올리고 내릴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은 있겠죠.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뭐 바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띄어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중이라도 혹시 뭐 요긴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보트를 선택을 하게 된 가장 1번,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여기 보이시는 엔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도하츠죠. 도하츠에서 나온 25마력의 엔진인데요. 제가 엔진 뚜껑을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이 엔진의 특징은 장착을 하고 단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은 신품 상태의 그대로입니다. 이 엔진을 1년 반 전에 장착을 하고 나서 출조를 단 한 번을 못 가셨어요.
그래서 이 엔진은 신품 상태 그대로라고 봐도 무관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트를 선택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엔진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이 엔진이 시동이 과연 잘 걸리는지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볼게요. 약 한 일주일 정도가 넘은 시간이거든요. 보트를 제가 가지고 올 때 물론 시동을 걸어 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과연 이 엔진이 시동이 과연 잘 걸리는지 제가 한번 키를 돌려볼게요. 전원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볼트 게이지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사물함 안에 들어있는 쭉쭉이를 먼저 한 번, 두 번, 세 번. 자, 땅땅해졌죠? 예, 됐습니다. 자, 키를 한번 돌려볼게요. 자, 두 번. 자, 세 번. 자, 그 다음 초크를 한번 살짝 열겠습니다. 자, 한 번. 자, 시동이 걸릴랑 말랑 했죠? 한 번만 더 돌릴게요. 셀을 들고. 자, 초크를 빼겠습니다. 자, 시동이 이제 걸렸어요. 순행식이다 보니까 오래 시동을 걸어 놓으면 임펠러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바로 시동을 껐고요. 시동은 이렇게 잘 터집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이 보트에 대한 설명은 이제 모두 해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보트를 과연 얼마에 가져왔을까요? 제가 힌트도 좀 드리자면은 뒤에 보이시는 도아치 25마력 25 플러스 5마력의 이 보트 엔진 신품 가격보다 조금 더 주고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보트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져온 이유는 입문용으로 저희 형이 출조를 5번이든 10번이든 다녀온 다음에 큰 보트를 사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보트를 가지고 왔거든요. 자, 이번 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